네, 챗GPT와 딥시크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참고로 4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기술사 문제도 좋고 여러 가지 기술 문제를 얘기해도 좋은데 제가 조금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얼마나 딥시크가 챗GPT에 비해서 성능이 좋을까? 빠른가? 그리고 정확한가? 그리고 어떤 얘기들로 답변을 할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고요. 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HTTP 프로토콜과 SOAP을 비교해 줘 정도로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HTTP SOAP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유사하면서도 많은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들을 할 때는 적절한 데이터들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해볼게요.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이슈, 윤리적 문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것이 지금 기술사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딥시크를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사실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를 했을 때 조금 저도 마음에 좀 느껴지는 게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약간 이게 학습되어진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보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챗 GPT가 말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책임 소재 문제. 자,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함. 지적 재산권 얘기하고 있죠. 데이터 프라이버시. 뭐 어떻게 보면 학습이란 걸 했기 때문에 유사할 수도 있는데 너무도 비슷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자, 그랬을 때 해결 방안 중에 명확한 프레임워크 구축, 명확화, 그리고 뭐 AI 저작권 정책 얘기하고 있고 데이터 보호법 강화 조금씩 좀 다른 면도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윤리적인 문제는 AI의 편향성 얘기하고 있죠. 투명성 부족. 뭐 되게 유사한 답변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자, 블랙박스 문제가 발생된다. 그랬을 때 블랙박스로 작동한다. 유사하죠. 자,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챗 GPT 딥시크를 제가 잠깐 봤을 때의 상황을 보면 유사하다. 성능, 속도, 뭐 아주 정교하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한데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딥시크가 너무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뭐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여전히도 지금의 관심사는 챗 GPT 또는 딥시크 이제 점점점 여기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다가 아니고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많은 사람의 편리를 도모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듯이 이제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우려되거나 어떤 염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 정확도 측면은 여전히도 이게 비즈니스에 사용되어지기는 조금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보완할 것인가가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됐을 때 아니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완되면 서비스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와 그럼 내가 라는 거죠. 고도의 전문가가 있다면 지금 챗 GPT 정도가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질문 중에도 그러면 이 고민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면 세대별로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4, 50대도 당장 남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세컨 라이프를 맞이하고 또 무슨 일로 조금 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하고 이제 막 20, 30대가 돼서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이전에 만약에 10대 이제 대학을 전공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전공을 하는 게 맞을까? AI 시대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해졌는데 그러면 AI 학과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미 생겼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컴퓨터 공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이게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 챗 GPT에게도. 그래서 저의 생각과 비슷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챗 GPT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걸 먼저 생각하고 저는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여전히도 사실 컴퓨터 공학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렴풋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근데 챗GPT도 그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컴퓨터 공학이 유리할 수도 있고 AI 학과가 유리할 수도 있다.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라고 하면 자, 자동차도 어느 순간에는 혁명이었을 거예요. 인류에게. 지금 뭐 인공지능만큼이나 굉장히 큰 혁명이었을 텐데 그때 뜨는 직업들이 이 자동차를 만드는 역할도 있었을 거고 공장도 있었을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주유 이런 쪽도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겠죠, 산업이. 그러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AI라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럼 나도 AI 분야로 가고 싶어 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분야로 간다고 해서 자,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로 간다고 해서 다 동일할 것이냐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만드는데 평생을 투자하고 산업을 회사를 만들고 이윤을 창출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를 정제하는데 몇십 년에 걸친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뭐 부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생긴 거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을 더 넘어서서 뭐 레이서도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AI 분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동일하게 AI를 다 알고 그걸 이해하고 깊이를 알고 하지 않고도 그 분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 자동차 분야 좋죠. 좋았죠. 그리고 지금도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급팽창할 때 내가 어떤 분야로 갈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자동차라는 섹터를 고른 거 플러스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뭐 개발자야.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에 맞는 것과 자동차와 결부되는 것이 가장 큰 시너지이지 무조건 모두가 자동차를 만드는 역할로 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AI 분야에 이 AI를 만들어낸 가장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 분석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뭐 LLM이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로 다 가냐?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또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고요. 모델을 만들어내고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금의 AI란 모습으로 짠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AI만 보면서 인공지능이 정말 멋지고 좋은 결과를 냈고 좋은 서비스야. 인공지능 분야로 갈래. 그러면 다 모두가 데이터 분석가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과거에 몇 년 전에 빅데이터 분야가 엄청나게 핫했어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 분야로 자기가 가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냐? 제 체감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만약 그 IT도 트렌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것은 너무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꼭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AI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자동차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것을 뭐 세일즈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다못해. 자, 세일즈한 사람도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였겠죠. 판매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AI를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응용, 활용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A부터 Z까지 공부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공부해서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이해하고 내가 쓸고 내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어떤 AI 종류가 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AI 쪽 컨설팅 보면 꼭 개발자들이 아니에요. 그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학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개발을 내가 해보면서 AI 쪽 개발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개발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일 거고, 그러기에 좋은 것은 컴퓨터 공학과가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밑단부터 해서 내가 알아가서 이 AI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해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로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다양하게 잘 알고 어떤 분야에 활용하면 좋을지 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잘 소개하고 접목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획자 역할도 있겠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는 챗 GPT만 돌려가지고 뭔가의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보다는 내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고 노력하면서 이걸 활용하는 사람, 그게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플러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관점, 어떤 포지션, 그리고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결국 AI를 둘러싼 많은 직업들이 있을 거고, 많은 역할들이 있을 텐데, 결국 내가 맞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